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방정식이 뭐였니? 우리 앞에서 항등식이 뭐고 방정식이 뭔지 배웠었죠.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은 뭐였어? 어떤 미지수를 집어넣어도, 미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걔가 항상 참이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x-2가 7이다. 그럼 얘는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7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등식은 아니야. 3x는 2를 넘겨서 9가 되고 이 x는 3으로 나눠서 3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3을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3을 이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x에 대한 1차 형태일 때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x에 대한 1차 방정식, 만약에 2차 형태다.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에서 a는 0이 되면 안 되고 이랬을 때는 우리는 얘를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됐지?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일 때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AX는 B다라는 1차 방정식이 있었어. 그럼 보통은 A로 얘를 나눠서 우리가 이 X 값을 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누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나누려면. 0으로 나눌 수는 없거든. 0이 아니라면 나눠서 이 x는 a분의 b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가 한 개죠. 그런데 만약에 이 a가 0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식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0 곱하기 x는 b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여기서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겠죠. 만약에 b도 0이라면 또는 b는 0이 아니라면, 자, b가 0이면 얘는 이제 0 곱하기 x는 0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 왼쪽은 0이 되겠죠. 0이 곱해질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도 0입니다. 등식이 성립하죠. 항등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x는 모든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가 너무 많아서, 무수히 많아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그 다음 b가 0이 아니라면 0 곱하기 x는 b의 형태가 되겠죠. 자, 얘는 0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야. 근데 우변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가 없습니다. 또는 해가 없다.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얘는 불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해를 결정하는 게 불가능해. 해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0이 아니면 해를 구할 수가 있고 a가 0일 때는 우리가 x의 개수가 0일 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기를 한번 봅시다. 이 방정식을 풀으래. 자, 어떻게 푸냐면 5x를 넘겨줄 거야. x로 묶어서 정리할 거니까. 그러면 왼쪽은 2x가 될 거고 오른쪽은 2를 넘겨주면 6이 되겠죠. 이게 0 아니잖아. 나눠도 됩니다. x가 3, 해가 3입니다. 자,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볼게. 3x를 넘기면 어떻게 되니? 0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냥 0이라고 쓰셔도 되고 1을 넘기시면 5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뭘 집어넣어도 0인데 오른쪽은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 불능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딱 봐도 항등식이잖아. 그치?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써볼게. 5x를 넘기시면 0 곱하기 x. 3을 넘기시면 0이 되죠. 그러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해가 뭐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해도 되고 해는 모든 수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무수히 많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 부정이다 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1차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알고 있죠. 자, 이 절대값 a라는 것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을 그냥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렇죠? 이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그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이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눈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너희들의 x값이 나왔어. 그런데 그게 그 구간을 만족하는 건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는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간을 나눠줘야 된다고. 누구를 기준으로? 이 절대값 안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 이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그리고 요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x가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등호는 위에 붙여도 되고 아래 붙여도 돼. 상관없습니다. 둘 다 붙여도 상관없어. 그런데 보통은 큰 쪽에다가 많이 붙여줍니다. 자, x가 2보다 작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죠. x가 2보다 작으니까. 2보다 작은 거에서 2를 뺐잖아. 음수면 절대값을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1.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가 1이 나오겠지. 그치? 그런데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어떤 확인? 얘가 우리의 이 구한 해가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라고 전제하고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근데 이 1은 2보다 작죠? 그러니까 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를 넘기면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냥 나온단 말이야. x 빼기 2. 얘가 1이다. 그러면 x는 3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이 범위 안에도 존재하죠. 3이. 그러니까 3도 근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푸셔도 되지만 자, 절대값 x가 뭐 예를 들어서 3이다. 얘는 무슨 뜻일까?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원점하고의 거리를 의미한단 말이야. 원점하고의 거리. 자, 얘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x 빼기 0의 절대값. 얘가 3이다. 그러니까 0이 있고 여기 x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네 둘의 차이가 3이 난대. 뭐 여기에 x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얘네 둘의 차이가 3이 난대. x하고 0의 차이입니다. 절대값은. 누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쪽으로 3 차이가 나면 얘는 3이 될 거고 거꾸로 3 차이 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x를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는 절대값 x-2 얘가 1이다. 얘는 무슨 뜻일까? 이 x하고 2하고의 차이가 1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2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1만큼 떨어지고 여기에서 1만큼 떨어져서 3하고 1이 근이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바로 생각할 수도 있죠. 또는 이 값을 내가 뭐 a라고 해볼게. 그럼 절대값 a가 1이잖아. 그러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줄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즉 x-2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직선 위에 있는 두 놈 사이의 거리로 판단을 하시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기 3번입니다. 얘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 걔네들이 기준이 되는 거야. 즉, 얘가 0이 될 때는 x가 1이잖아. 그 다음 요 놈이 0이 될 때는 x가 2죠. 얘네들을 기준해서 1일 때, 2일 때 찍고 이 범위하고 요 범위하고 요 범위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거야. 만약에 x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얘가 음수죠. 얘도 음수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이 값이 5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3을 넘겨주면 2가 될 거고 x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요 놈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이 범위 안에 있죠.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x-1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오겠죠. x-1. 자, 그 다음 2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수란 말이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5입니다. 그럼 x 지워지겠죠. 그쵸? 1은 5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 다 그냥 나옵니다.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2 얘가 옵니다. 그러면 2x가 8이 되는 거고 x 값이 4가 되는 거죠. 확인하세요. 2보다 크거나 같죠. 4는 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와. 됐습니까? 자,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어. 우리가 방금 보기 2번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절대값 x-1이 뭐였죠? 얘의 의미가 x와 1과의 차이였죠. 또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선 상에서. 그럼 절대값 x-2는 어떻게 돼? x와 누구하고의 거리? 2와의 거리가 되겠지. 그 거리의 합이 5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1이 있고 2가 있으면 x가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해서 5가 된다는 얘기야. 또는 x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1하고의 거리, 2하고의 거리의 합이 5가 된다는 뜻이라고. 이 느낌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쵸? 익힌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1차 방정식의 형태죠. 자, x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로 나누면 된다 그랬니? 나누면 안 된다고. 자, 첫 번째. 이 a제곱 빼기 4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얘가 0이 아니라면 즉 a가 마이너스 2도 아니고 2도 아니라면 나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나누시면 자, a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잖아. 얘는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2고 여기 분자에는 a 플러스 2가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분해도 되는 거야. 0으로 나눠도 0이 아닌 거니까 나눠도 되는 거야. 그래서 a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일 수도 있거든. 즉 a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a가 2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게.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얘가 뭐가 된다고?
0이 되잖아. 그치? 0 곱하기 x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에다 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우변도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0이잖아.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2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2일 때도 얘는 0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0 곱하기 x 이렇게 될 거고 우변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죠. 그러니까 왼쪽에다가는 뭘 집어넣어도 0인데 우변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 자,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이번엔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 아직 x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이 x를 넘겨줄 겁니다. 자, 넘겨주시면 a제곱 빼기 1에 x 이렇게 될 거고 이 마이너스 4에 넘기면은 4로 묶으면 어떻게 되니? a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얘도 그냥 이렇게 놓을까? a-1에 a 플러스 1에 요놈의 x 얘가 4에 a-1 얘도 나눠야 되겠죠. 첫 번째 얘가 0이 아니라면 즉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1도 아니라면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x가 뭐가 되니? 나누면 a-1이 약분이 되고 a 플러스 1분의 4가 되겠죠. 만약에 두 번째 a가 1이라면 어떻게 돼? 왼쪽도 0이 되고 오른쪽도 0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왼쪽은 0이야. 그치? 자, 오른쪽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러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왼쪽은 0인데 오른쪽은 0이 아니야.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2번 봅시다.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이야. 자, 여기는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안에가 0이 되게 하는 x값 1이죠.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첫 번째, x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얘는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면서 부호 반대로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가 2x 플러스 4죠.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x가 3이네.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범위 안에 있잖아. 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나오겠죠? 얘는 2x 플러스 4. 넘기면 마이너스 x고 넘기면 5네. 그럼 x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된다고. 이 마이너스 5는 이 범위 안에 있니 없니? 없죠. 해가 아니야. 이런 해들은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가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 마지막에 꼭 확인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2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3이잖아. 마이너스 2하고 3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의 범위, 요때의 범위, 요때의 범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겁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여기다 다 적읍시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거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너 음수, 너도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부호를 바꿔 나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가 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넘겨주시면 6이 되네.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3인데 이 범위 안에 있네. 너 근 맞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그러면 너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너는 0보다 작아. 너는 그냥 나와. 너는 부호 바꿔 나와. 그냥 나오면 x 플러스 2고 x 마이너스 3은 부호 바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가 7입니다.
그러니까 5가 7이다 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그냥 나오죠.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플러스 x-3 얘가 7입니다. 그래서 2x는 8이 될 거고 x 값이 4가 나오죠. 이 범위 안에 있잖아. 너 근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근이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함수를 배우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프도 진짜 빨리 그릴 수 있거든. 그건 나중에 배우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